혹시 오늘 아침 은행 앱을 켜고 이번 달 빠져나갈 주택담보대출이자 출금 내역을 보며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외곽에 간신히 영끌로 내 집을 마련한 30대 김 과장은 요즘 밤잠을 설치며 새벽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잡힌다는데 왜 내 대출 금리는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지? 이러다가 금리가 다시 7%대로 치솟아서 내 월급을 통째로 은행에 바쳐야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실존적 공포가 매일 밤 그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마치 고장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참담한 기분을 매일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퇴를 불과 몇 년 앞두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던 50대 박 부장님의 마트 장바구니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카트에 고기 몇 팩과 과일 조금, 그리고 생필품 몇 개를 담았을 뿐인데 계산대에는 15만 원이 훌쩍 넘는 숫자가 찍힙니다. 내가 평생 청춘을 바쳐 모은 이 은퇴 자산이 은행에 얌전히 묵혀있는 동안 소리 소문 없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건 아닐까? 왜 내 주머니 사정과 밥상머리 물가는 더 끔찍해지는 거지? 박 부장님은 구겨진 영수증을 멍하니 바라보며 극도의 자산 방어 본능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대한민국 3060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끔찍한 공포, 즉 확정된 미래의 상실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면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다는 그 상식이 우리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이라는 비교적 예측 가능했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금융 질서의 판 자체가 뿌리부터 뒤집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판짜기 속에서 우리의 통장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우리는 아주 기이하고도 소름 돋는 배경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왜 세계에서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수장 자리에 화장품 제국 에스티로더 가문의 입김이 닿게 된 걸까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그는 모건 스탠리 출신의 월급 엘리트이자 과거 30대의 나이로 연준 최연소 이사 타이틀을 달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진짜 권력자들은 그의 화려한 이력서보다 그의 가계도에 더 주목합니다. 케빈 워시는 바로 글로벌 뷰티 제국 에스티로더의 상속녀 제인 로더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제인 로더의 아버지이자 워시의 장인인 로널드 로더는 도널드 트럼프와 무려 50년 지기 절친이자 그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금줄 중 한 명입니다. 트럼프는 왜 파월을 내치고 절친의 사위를 그 자리에 앉혔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보훈 인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이 사실상 특정 가문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대한 가족 비즈니스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시사하는 가장 물리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 명은 월가에서 막대한 가문의 자본을 굴리고 다른 한 명은 그 자본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금리 결정권의 정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기막힌 혼맥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물, 언론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은폐된 진실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가족 카르텔의 배후에는 무려 10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티로더 가문의 직접적인 자산 규모와 케빈 워시가 그동안 마쿠에서 자문해온 월가 사모펀드들의 결합 자산 추정치입니다. 연준 의장이 특정 가문과 1000조 원대 자본의 끈끈한 이해관계로 묵혀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금리 정책이 서민의 물가 안정이나 국가 경제의 균형보다는 이 거대 자본의 가치 증식을 위해 은밀하게 조작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합니다. 이 소름 돋는 커넥션을 시장의 똑똑한 고래들은 즉각적으로 눈치챘습니다. 케빈 워시 지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변동폭을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가 순식간에 18%나 폭등하며 발작을 일으킨 것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채권 시장은 원래 주식시장보다 훨씬 무겁고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런 채권 시장이 단숨에 18%나 튀어 올랐다는 것은 스마트머니들이 워시의 등장을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기존 금융시장의 룰 자체를 붕괴시킬 거대한 뇌관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1000조 원대 자본 카르텔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진짜 먹잇감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선은 차가운 북극 그린란드로 향합니다. 전세계 첨단 산업과 방산 무기의 혈액인 이토류, 그 전 세계 잠재 매장량 중 중국을 제외한 핵심 요충지로서 그린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에 달합니다. 과거 트럼프 일기 시절 세상을 황당하게 만들었던 그린란드 매입 아이디어를 트럼프의 머릿속에 처음 심어준 인물이 바로 케빈 워시의 장인 로널드 로더였습니다. 에스티 로더 가문은 화장품으로 번 막대한 자본을 이 히토리와 북극 수자원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박아넣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위가 연준 의장이 되어 이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유리한 조건으로 밀어줄 수 있는 완벽한 정책적 멍석이 깔린 것입니다. 이 거대한 판짜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마자 전 세계의 약한 고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워시 지명설이 유포된 직후 달러 패권의 강화와 자본의 무기화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으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이머징 마켓의 통화 가치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4.2%나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숨겨진 사실들은 우리에게 명백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경제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특정 가문과 엘리트 자본이 세계 경제의 목줄을 틀어쥐고 평범한 서민들의 부를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합법적인 약탈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거대하고 끔찍한 금융질서의 재편을 아주 쉽게 우리가 매일 겪을 수 있는 끔찍한 자연재해와 그것을 통제하는 거대한 댐의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경제는 거대한 농경지와 같고 중앙은행은 그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댐입니다. 평상시 댐의 관리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날 것 같으면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두고 반대로 가뭄이 들어 땅이 메말라가면 수문을 열어 물을 풀어줍니다. 이 수문 조절의 유일한 목적은 마을 전체의 농경지가 골고루 혜택을 받고 흉작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온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댐의 최고 관리자가 교체됩니다. 새로운 관리자는 댐 하류에서 가장 비싸고 거대한 황금사과 농장을 독점하고 있는 마을 최고 귀족 가문의 사위입니다. 이 새로운 관리자는 겉으로는 마을의 물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수문을 조작하는 진짜 타이밍을 분석해보니 서민들의 쌀농사가 가뭄으로 타들어갈 때는 물을 아껴야 한다며 수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오직 자기 가문의 황금사과 농장에 물이 필요할 때만 교묘하게 물줄기의 방향을 바꿔 수문을 열어주는 식으로 룰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중이 분노하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실물금과 비트코인 같은 현물 자산을 사재기 하며 패닉에 빠져있는 이유는 단순한 투기적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뼛속 깊이 새겨진 학습된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2021년 요소수 몇 리터가 없어서 온 나라의 물류 트럭이 멈춰 서고 밥상머리 경제가 마비될 뻔했던 그 끔찍한 공포를 2024년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마트의 식료품 가격이 하룻밤새 미친듯이 뛰어오르던 그 절망적인 순간을 이 잔혹한 경제적 재난을 거치며 여러분은 온몸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정부와 댐 관리자가 말하는 안정은 철저한 거짓말이다. 그들은 위기가 오면 우리 서민들의 농경지를 버리고 자신들의 거대한 금고부터 챙긴다.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생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댐 관리자가 특정 가문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 그는 서민의 인플레이션 통제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치고 오직 가문의 자산가치 뻥튀기를 위해 물줄기를 보이지 않게 조작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대중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봉건주의로의 회귀라고 부릅니다. 21세기 최첨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해야 할 현대 금융 시스템이 다시 중세시대의 피도 눈물도 없는 귀족 가문의 영지통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중세시대 영주들이 농노들의 수확물을 가차없이 세금으로 빼앗아갔듯 현대의 자본 귀족들은 수문 조작을 통해 우리의 월급과 은퇴자산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있습니다. 댐 관리자가 더 이상 대중의 생명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이 공포?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화폐 가치를 은밀하게 증발시킨다는 섬뜩한 깨달음이 바로 사람들이 종이 화폐를 쓰레기 취급하며 현물 자산의 병적으로 집착하게 만드는 심리적 기제이자 공포의 진짜 정체입니다. 자, 수문이 조작된 이 거대한 불공정 게임에서 과연 누가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누가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될까요?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정책 위반자들과 거대 자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교활하게 룰 변경을 단행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의도된 부의 강제 이전입니다. 먼저 승자는 하이엔드 자본과 자원 선점 세력입니다. 가장 먼저 축배를 드는 자들은 당연히 판을 짠 로더 가문 및 관련 사모펀드들입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에 키를 쥐면서 그들은 인플레 억제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은밀하게 자신들이 거액을 베팅한 특정 섹터에 대한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선점한 그린란드 히토류 개발권을 가진 기업들의 주가는 폭등할 것이며 그들은 앉은 자리에서 수백조 원의 부를 창출해냅니다. 다음 승자는 방산 및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2.0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자원 패권과 군사력을 결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겹치면서 이들 기업은 국가 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돈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룰 변경의 냄새를 눈치챈 스마트 머니들이 있습니다. 법정 화폐 시스템의 신뢰도가 혈연과 탐욕으로 인해 붕괴될 것을 확신한 이들은 일찌감치 금과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막대한 자금을 피신시키며 대중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고통받을 때 시스템 붕괴에 베팅하여 엄청난 수익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반대로 패자는 정보 지원 지불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화려한 축제 비용은 누가 지불할까요? 바로 룰이 바뀐 줄도 모르고 성실하게 쳇바퀴를 돌고 있는 우리들, 즉 정보의 가장 바깥 테두리에 있는 정보 지원 지불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케빈 워시가 가진 매파적 성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중에게 매파란 물가를 찾겠다는 명분으로 돈줄을 무자비하게 틀어지는 강경한 정책 기조를 뜻하지만 이 룰 조작 게임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불공정한 게임에서 가장 먼저 피를 흘릴 희생양은 바로 변동금리 대출자들입니다. 케빈 워시의 이 잔인한 기조가 인플레 해지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3040 영끌 쪽의 이자 부담은 순식간에 폭증합니다. 내 집 마련 대출 금리가 다시 7%대로 치솟으며
매달 100만원 내던 이자가 200만원으로 뛰어 영혼까지 탈곡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패자는 수입 물가에 노출된 소상공인과 서민들입니다. 이 가문 통치 세력들이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 강달러 기조를 부추기고 글로벌 자원 공급망을 통제하면 원자재 가격은 미친 듯이 널뛰게 됩니다. 그 원가 상승의 고통은 하루하루 장사에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의 피눈물로 매일 마트에서 장을 봐야 하는 서민들의 밥상머리 물가 폭탄으로 고스란히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패자는 전통적 채권 투자자 및 은퇴 세대입니다. 파월의 예측 가능성만 순진하게 믿고 장기 채권과 연금에 몰빵한 5060 은퇴 세대. 그들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은퇴 자산은 달러 패권의 약화와 특정 가문의 이권 사업에 휘말리며 실질 구매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앙상한 뼈대만 남고 처참하게 녹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리 인상이나 경제 불황이 아닙니다. 정치와 자본이 결탁하여 룰을 조작하고 서민의 부를 엘리트 가문으로 강제 이전시키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교활한 경제적 학살극이자 시한폭탄입니다. 이토록 잔인한 자본, 귀족들의 융단 폭격이 쏟아지는 전장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게임의 룰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알았다면 우리도 그에 맞설 가장 강력한 생존 방어막을 당장 구축해야 합니다. 실행해야 할 행동들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화폐 착각에서 탈출하고 자산의 기준점을 재설정하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원화라는 자의 눈금을 철저하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의 숫자가 5% 올랐거나 내 아파트의 원화 가격이 10억에서 11억 5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의 복잡한 계산을 피하려는 심리적 오류이자 교묘하게 설계된 화폐 착각에 불과합니다. 케빈 워시의 등장과 달러 패권의 무기화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자산을 세계의 진짜 비축 통화인 달러 혹은 절대적 희소성을 가진 금의 무게로 다시 환산해 보십시오. 1억 원의 예금 이자를 받아 1억 300만 원이 되었다 한들 환율 급등과 실질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당신의 실제 구매력은 이미 마이너스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화폐 발행이라는 권력으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가장 교묘하고 조용한 세금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단순한 절약을 넘어 내 자산이 신용이 끊임없이 팽창하여 가치가 소멸하는 종이 화폐의 그릇에 담겨있는지 아니면 신용이 단단하게 붙는 실물 자산의 그릇에 담겨있는지 냉정하게 엑스레이를 찍어 평가해야 합니다. 돈에 낡은 꼬리표를 붙이는 심리적 회계의 치명적 오류에서 벗어나 현금 흐름 전체를 생존의 관점에서 즉시 재설계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종이 화폐의 탈출, 30% 현물 자산 이동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켜고 당신의 계좌 포트폴리오를 뜯어고치십시오. 당신의 자산이 단순히 원화 현금이나 과거의 안전자산으로 맹신했던 일반 달러 예금에만 100% 묵혀있다면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보유한 현금성 자산 중 최소 30%를 즉시 실물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절대적 희소성을 가진 현물 자산으로 분산 이동시키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워시리스크의 본질은 단순히 연준이 달러의 금리를 높이고 가치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정상적인 통화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 권력과 엘리트 가문이 결탁하여 달러 시스템 자체의 신뢰도를 뿌리부터 흔들고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화폐의 공정성이라는 약속이 깨지는 순간 수학적으로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된 비트코인이나 수천 년간 가치를 입증한 금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때 당신의 총 자산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화재 보험이 됩니다. 세 번째로 중앙은행의 종말과 가문 통치의 시작이라는 심층 마인드셋을 셋업하십시오. 마지막 3단계는 우리의 머릿속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태에서 얻어야 할 가장 뼈아픈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케빈 워시의 등장은 데이터와 경제 논리로 공정하게 시스템을 운영하려 했던 기술 관료의 시대가 완전히 사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직 혈연과 가문의 이익, 극소수 엘리트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권력과 중앙은행을 사유화하는 자본 귀족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소름 돋는 신호탄입니다. 그들이 혈안이 되어 노리는 그린란드 히토류를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차세대 AI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최첨단 무기체계의 심장을 지배할 21세기의 석유이자 패권의 열쇠입니다. 로더 가문은 과거 화장품을 팔아본 낡은 자본을 이 미래의 쌀에 무자비하게 박아넣고 있으며 그들의 사위는 그 자산의 가치를 우주 끝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금리와 통화 정책이라는 전세계 최고의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경제 뉴스를 보실 때 표면적인 금리 숫자나 파월의 과거 점도표를 분석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의 가계도를 뚫어지게 보십시오. 돈이 흐르는 길이 합리적인 알고리즘에서 철저한 핏줄과 혈연으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자본시장의 공정성은 바로 오늘부로 사망했습니다. 이 잔혹한 파도 위에서 살아남는 법은 단 하나. 저 탐욕스러운 가문이 소유하려는 핵심 자산의 등 위에 재빨리 올라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불편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룰을 지키며 성실하게 뛰어왔던 이 운동장이
사실은 처음부터 저 거대한 자본 귀족들을 위해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뼈아픈 고통입니다. 누군가는 이 압도적인 불공정함 앞에서 무력감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고 다시 쳇바퀴 같은 일상으로 도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산불이 온 숲을 무자비하게 태워버릴 때 어리석은 자는 불길에 휩싸여 채투성이가 되어 절망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불길이 지나가고 남은 영양분 가득한 잿더미 위에 가장 먼저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존의 낡은 질서를 파괴하는 흉측하고 두려운 공포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지만 그 잔해를 과감히 뒤집어보면 부의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는 찬란한 기회의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게임의 룰이 불공정하게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남들보다 먼저 알아차린 것 자체가 여러분이 더 이상 눈먼 양 때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지 않고 사나운 늑대의 등에 올라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평생 그들이 마음대로 가치를 조작하는 종이 화폐에 목매며 당신의 청춘과 구매력을 뺏기는 수동적인 방관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확인한 차가운 팩트와 생존 매뉴얼을 방패삼아 그들 가문이 독식하려는 진짜 자산에 선제적으로 올라타고 내 삶의 완전한 금융 주권을 되찾는 능동적인 개척자가 되시겠습니까? 그 위대한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흔들리고 썩어가는 시스템을 원망할 시간에 당장 당신의 계좌를 열고 미래를 지킬 단단한 닷을 내리십시오. 지금까지 순진한 경제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짚어본 글로벌 금융 카르텔의 위협에 이어 우리 발등에 떨어진 더 충격적이고 다급한 국내 상황을 고발하겠습니다. 돈을 미친듯이 찍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장의 금리는 거꾸로 미친듯이 치솟고 있는지, 제2의 IMF급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의 소름 돋는 꼼수와 20조 PF 폭탄의 진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기 전에 반드시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2차 방어막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